삼성그룹이 합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한 400조 정도가 돼요. 150만 명이면은 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핀란드가 망할 거라고 했었는데 네네네. 생각보다 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 우수인재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창업이 뛰어든다든지. 오늘 주제는 삼성이 대내적인 상황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망한 것까지는 아니어도 위기다란 얘기를 되게 많이 해가지고 if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되지? 한국도 망하나? 삼성이 망하네, 대기업이 망하네 할 때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기업을 사실 경영하는 건 항상 위기거든요. 우리도 항상 위기잖아요. 근데 삼성 같은 대기업이 망한다? 이거는 조금 어불성설일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이 대한민국에 가지는 영향력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그 설명을 하기 전에 삼성이 왜 위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일단 대외적인 요건으로 미중 무역 갈등이 끝이 없고 유가랑 환율은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고 글로벌리하게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장기화, 여기저기서 전쟁 다 터지고,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보다 안 좋을 수 없는 상황이고, 플러스 경쟁자들이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온 거죠. 뭐 그리고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 뭐 이런 거 관련해서도 각광받기 시작한 게 고대역폭 메모리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것도 하이닉스한테 오히려 1위 자리 내주기도 했고, 그래서 삼성이 지금 여기서 이리저리 치이고 있는 상황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작년에 23년 기준으로는 마이너스가 났대. 영업이익도 84.9% 후퇴. 매출도 꽤나 빠졌고, 별도 기준으로는 11조 5천억 원이 마이너스라서 법인세도 안 내죠. 보면은 이제 대외 리스크나 이런 경쟁 기업에 따른 이제 영업이익 약화나 매출 감소는 사실 모든 기업이 다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삼성이라서 그렇다기보다 우리나라가 또 대외 의존도가 되게 높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일반적인 제조업체들은 다 굉장히 좀 실적이 안 좋았고, 그럼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보면은 삼성만큼 우리나라에 탄탄한 친구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사실 뭐 저는 뭐 삼성이 망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는 해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삼성이 우리나라에서 차지하고 있는 영향력이라든지 비중, 이게 사실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이제 서치하면서 그러면 삼성이 혹시 망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삼성은 한국에서 어떤 입지를 가져 있나? 이제 이런 거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봤잖아요. 그걸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삼성그룹이 합쳐서 벌어들이는 돈이 연간 한 400조 정도가 돼요.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한번 봤는데 삼성전자 등 주요 삼성 계열사 20곳의 작년 한 해 매출 규모가 402조 원 수준으로 400조 원 벽을 처음으로 돌파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에 공시되지 않은 나머지 계열사까지 합치면 415조, 420조 원대의 매출 보일 거라고 한 연구원이 예상을 했다고 해요. 뭐 실제로도 그랬고, 우리나라 그럼 GDP 대비 삼성전자가 얼마를 차지하는 거냐? 한국 전체 GDP에서 5.7%를 차지해요. 한 국가의 경제, 그러니까 뭐 그냥 국가도 아니고 세계 10대 경제 강국의 GDP에서 5.7%를 차지하는 건 사실 어마어마한 비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익 개념은 아니지만 매출로만 봤을 때는 뭐 400조 원이 넘어가니까 거의 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다고 봐도 뭐, 그러니까 사실 삼성이 없으면 이거는 한국은 끝장나는 거야. 더군다나 뭐 이런 뭐 매출 규모뿐만 아니라 고용도 봐도 지금 삼성그룹에서 고용하고 있는 인력이 25만 명인데 하청업체나 관련된 유관업체들까지 이제 다 합치면 150만 명. 150만 명이면은 또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런 회사가 진짜 망하면은 진짜 우리나라 경제 전체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발생하는 거죠. 삼성은 진짜 망하면 한국은 꽤나 많이 굉장히 3, 40년 이상 후퇴를 할 거예요, 사실. 그냥 끝나는 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국민연금. 우리 모두에게 관련이 있다니까요. 삼성이 망하면. 연금이 지금 5% 이상 투자 종목 중에 이제 보유지분 가치 제일 큰 게 삼성전자. 그쵸. 삼성전자의 연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극단적으로 놓고 와서 망하면 우리 연금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는 거야. 근데 삼성이 망하면 단순히 삼성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머지 주가도 다 이제 흘러내릴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그냥 붕괴가 되는 거야. 법인세도 사실 아까 150만 명을 고용하고 있고 경제 파급 효과가 그 정도인데, 그러면 거기에서 기업 법인세를 상당수를 이제 빨아들이고 있으실 텐데 정부에서 그것도 사실 뭐 다 붕괴니까, 그러면 정부 예산 자체가 무너지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거죠. 20년도에 삼성전자가 10조의 세금을 냈대요. 법인세로 10조를 낸 건데 사실 이제 여기에 고용되어 있는 모든 인력들, 근로자들에 대한 원조세 그리고 부가세 뭐 등등등등까지 하면은 이게 뭐 세금이 10조가 아니라 막 20조, 30조. 법인세만 10조인 거고 훨씬 많이 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세청도 시청청 하는 거지 이게. 그래서 이렇게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게 이런 기업이 망한 사례도 있긴 하더라고요. 해외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사례가 두 가지가 나왔어요. 난 좋은 거 보고 아 이게 그랬어? 왜냐면은 우리가 소개할 이 회사가 망한 것까지는 알았는데 그 뒤에 이렇게 그러니까 잘 된 저도 줄은 몰랐네. 근데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핀란드의 노키아라고 또 핸드폰,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핸드폰, 예전에 2000년대 초반에는 좀 노키아 핸드폰 좀 유명했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 회사가 이제 망하면서 핀란드가 휘청휘청 한번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핀란드가 망할 거라고 했었는데 생각보다 망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때 이유를 살펴보면은 사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대학교 졸업한 그 취준생들이 대부분 대기업으로 이렇게 갔는데 노키아랜드라고 해서 우수인재들이 다 그쪽으로 그랬겠지. 이제 취업을 했던 거죠. 근데 노키아가 망하니까 그 우수인재들이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창업이 뛰어든다든지 스타트업이나 이런 뭐 여기저기 이제 그 우수인력들이 전방에 나서서 이제 해서 만들어진 게 앵그리버드 아시죠? 그리고 뭐 클래시 오브 클랜 이런 것들 성공해서 핀란드의 하체와 이제 허리를 탄탄히 만들어줬던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회사 망하고 산업 기반 다 무너진 사례도 있어요. 한국 같은 우리나라에 경우는 있죠. 그 몇 개가 있는데 조선소 망하면은 사실 그 지역 경제 기반이 다 무너진 사례들이 많았고 GM 자동차 공장이 군산 공장이 폐쇄되면서 군산 공장 지역의 경제가 또 와르르 무너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다 떠나가지고 유령 도시가 됐다는 얘기도 하고 네. 당시에 자료를 보니까 절반 이하로 근로자가 뚝 떨어졌고 생산액이 뭐 2011년 공장이 있었을 때는 이제 9조 9천억 한 10조 정도 생산액이 있었는데 거의 절반으로 줄어들더라고요. 폐쇄하고 나니까. 근데 뭐 사실 뭐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삼성은 외국의 신용평가사 통계를 보면은 한국이 삼성보다 신용평가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삼성이 망하면 대한민국이 진짜 많이 어려워질 수 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삼성이 안 망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지 삼성이 먼저 망하겠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삼성이 망하더라도 내 생각엔 그 거기서 쥐고 있는 그런 똑똑한 사람들이 이제 벤처로 다 퍼져 나갈 거기 그쵸. 때문에 나쁘지는 않은데 근데 망하면 안 되죠. 그 사실 삼성에 대해서 막 너무 훌륭하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한국 사람 자체가 굉장히 그쵸. 똑똑하고 한국 자체가 되게 역량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이기 때문에 삼성이 망할 리도 없거니와 망하더라도 한국은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갈 것이다라는 게 오늘의 결론인 그쵸. 것 같아요.